오늘 이제 보스턴 대 레이커스 시작으로 한 4경기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가 적은 만큼 저는 분석은 탄탄하게 해왔습니다. 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보랄 대전이죠. 보랄 대전. 전통의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옛날 막 진짜 엄청 옛날 1980년대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 뛰고 보스턴에는 이제 뭐 그 레리 버드 이런 분들이 계실 때부터 어마어마한 라이벌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또 NBA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전통적인 그런 팀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이 두 팀이 맞붙는 경기들은 상당히 주목도 많이 받고 그런 경기들입니다. 근데 양 팀의 상황은 지금은 조금 다르죠. 보스턴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 굉장히 동부 1위 달리고 있고 레이커스는 지금 플레이인도 좀 간당간당한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자, 내일은 그 양 팀의 결장 같은 거 보니까 보스턴은 별다른 결장 없다고 하고 팀의 제3센터인 코넷 정도만 퀘셔너블이 달려있고 레이커스는 여전히 빈센트랑 네릿이 아웃이고 르브론이랑 AD가 둘 다 퀘셔너블인데 여기 중에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는 지금 사타구니 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전 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따가 밑에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여드릴 텐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내일은 뭐 아무래도 좀 강팀이다 보니까 보스턴이 라이벌 팀이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정상 컨디션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 저저번 경기 때 앤서니 데이비스가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경기가 그 휴스턴전이거든요. 휴스턴전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뭐 야투 20개씩 쏘고 그랬단 말이야. 1대1도 팀이 많이 밀어주고 부상을 달고 있는데 저는 사실 팀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날 이후로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자기는 공수 양면에서 나답지 않았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그날도 괜찮은 활약은 했었고 나온다면은 그래도 좋은 활약 해줄 걸로 보이긴 보여요. 부상을 좀 달고 있더라도. 최근 이제 보스턴이 요즘에 다소 흔들린다고 제가 했었죠. 뭐 직전 인디애나전도 좀 어렵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7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5승 2패예요. 5승 2패. 덴버한테 홈에서 패배, 또 클리퍼스한테 홈에서 패배 이랬었는데 보스턴이 최근 7경기 동안 평균 득점 117.3점 여기 가운데 이거 보시면은 가운데 득점, 야투율, 3점슛 보시면은 야투율이나 3점이 보스턴답지가 않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 득점력도 사실은 별로예요. 반대로 수비, 3점슛 수비가 리그에서 1위 수준이고 야투 방어율도 6등으로 괜찮다. 그리고 실점도 111.4점으로 적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보스턴은 공수 양면에서 아주 옛날처럼 한창 좋았을 때만큼 공수 양면에서 뭐 리그 1위급 포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수준입니다. 요즘엔 조금 근데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올 시즌 평균치에 비하면 지금의 보스턴, 최근 7경기 동안 보스턴의 이런 공수 양면에서 폼은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레이커스는 어떠냐? 레이커스는 그야말로 핵 오바팀이죠. 핵 오바팀. 최근 6경기 동안 레이커스가 득점, 야투율, 3점슛 보시면은 괄호 아닌 등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1등, 2등, 3등인데 그야말로 레이커스 경기는 폭발적인 오바 게임 중이다. 반대로 수비도 전체 리그에서 최근 6경기 동안 가장 많은 실점, 경기당 평균 131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투율이나 3점 같은 거 보면은 허용률 같은 거 보면은 상대팀한테 높은 확률로 처먹혔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이 경기를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거 AD가 있고 없고 했다는 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건 있어. 앤서니 데이비스가 올 시즌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AD 이게 뭐냐면은 앤서니 데이비스가 올 시즌 통째로 결장한 경기 그게 3경기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아예 그냥 그날 경기에 출전 안 한 건데 내일은 뭐 나올 수도 있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결장할 수도 있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런 차이가 레이커스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난다. 보시면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올 시즌 없던 3경기에서는 팀의 득점은 110.3점밖에 안 됐고 야투율 48%, 3점슛은 31.9%, 3점슛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한테 실점은 그 3경기 동안 131.7점을 했었고 야투 허용률 52.2%, 상대한테 3점 42.4%로 쳐맞았다. 한마디로 수비가 굉장히 안 됐고 공격도 잘 안 풀렸다는 건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었던 경기들 대부분의 경기들은 어땠냐? 평균 116.6점으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으면은 득점이 한 6점가량 줄어들고요. 야투율은 비슷한데 3점이 한 5점가량 떨어지죠. 데이비스가 없으면은. 그리고 실점 수비는 데이비스가 있을 때가 15점가량 좋아진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야투율도 5%가량, 3점도 5%가량 이렇게 데이비스가 있을 때가 전반적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AD가 있고 없고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고 없고 보다는 그냥 일단은 두 경기 양팀의 맞대결 저는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오바가. 기본적으로 지금의 레이커스는 상대한테 실점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데이비스가 있든 없든 상대한테 많이 먹거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레이커스의 최근 일정. 최근 이제 4일 동안 한 경기 백투백 하루 쉬고 보스턴전 이렇게 최근 4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이런 악조건 속의 경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루 쉬고 바로 또 뉴욕 닉스 원정 가기도 하고 레이커스의 일정이 상당히 빡셉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레이커스의 오바 쪽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핸디값은 너무 커 보이기는 해. 10.5만은 너무 커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보스턴 쪽을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네, 레이커스가 분명 발악은 할 텐데 보스턴이 지금 뭐 딱히 결정도 없는 상황이고 레이커스를 조금 팰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경기는 저는 보스턴 마인의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뉴욕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뉴욕은 그냥 지금 뭐 활약이 또라이급입니다. 뭐 지금 아누노비도 퀘셔너블이고 랜들도 거의 뭐 한 달간 결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최근 2경기 동안은 그 선수들의 빈자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막강한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샬럿전에도 상대를 92점으로 묶었고 지금 리그에서 평균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타를 103점으로 묶었었죠, 뉴욕이요. 어쨌든 최근 8경기, 뉴욕이 제가 뭐 트레이드 이후로도 많이 살폈지만은 최근 8경기는 이제 8연승 기간, 8연승 기간 동안 뉴욕이 평균 득점 116.8점으로 16등. 뭐 야투나 3점슛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게 야투 성공률이나 3점슛 성공률이 이렇게 순위가 나름대로 조금 높은 거에 비해서 득점 순위가 낮으면 이거는 템포가 느리다는 거다. 템포가 느리고 야투 시도수가 좀 적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뉴욕은 공격도 그렇게 빠르게 치르는 편은 아니다라는 건데 반대로 실점, 수비 부분에서는 상대팀을 지금 최근 8경기 동안 평균 100점 미만으로 묶고 있고요. 그리고 야투 방어율, 3점 방어율 둘 다 훌륭한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뉴욕은 리그 1위 수준의 수비팀이다. 그럼 이제 최근 인디애나는 어떻냐? 인디애나는 최근 7경기 동안 3승 4패요. 3승 4패. 썩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대부분의 경기들을 할리버튼이 좀 결장을 했었고 이제 돌아온 지 이제 한 경기 정도 이렇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인디애나는 득점은 나쁘지 않았어요. 득점은 6등. 근데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은 다소간의 순위가 낮습니다. 이거는 인디애나가 많은 공격 시도를 했다. 템포가 빨리 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뭐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이 없는데도 이렇게 좀 변모를 많이 했다고 여러 차례 짚어드렸었죠. 지난 그 피닉스전이나 멤피스전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원래는 할리버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디애나의 공격 템포라든지 득점이라든지 수비 이런 것들이 크게 요동치는 게 보였는데 할리버튼이 복귀 직전 피닉스전과 멤피스전은 인디애나가 템포를 살리는 경기 운영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디애나는 반대로 수비면에서는 3점은 잘 막았는데 상대팀한테 인사이드가 많이 뚫린 편이었었고 평균적으로 120점가량을 실점을 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인디애나의 변화된 기조는 상대팀의 골문을 많이 노린다. 물론 외곽슛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 7경기 동안 37%로 들어가고 외곽도 조금 터지는 편인데 최근 인디애나 상대의 골문 림을 공략을 많이 한다. 시약함을 비롯해갖고 뭐 오비 토핀이라든지 네이스미스 여기다가 뭐 네마드 같이 이렇게 가드들도 리머텍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데 뉴욕은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왼쪽에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걸 좀 이제 트레이드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봤습니다. 트레이드 이전에는 뉴욕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사실 안 좋은 수준이었어요. 28등 수준으로. 근데 트레이드 이후 아누노비를 이제 데리고 온 이후에는 112.1로 전체 7위 수준까지 올라왔다. 엄청난 상승이죠. 그리고 3점슛 수비도 28등에서 13등 수준으로 올라오고 인사이드 방어율, OPT 내 야투 방어율도 26등에서 8등으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뉴욕이 트레이드 이후에는 또라이급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근데 뒤에 있는 결국에 이런 것들은 전체 이제 올 시즌 평균치고요. 평균치. 딱 트레이드 이후만 잡아보니까 뉴욕 닉스가 OPT 내 야투 방어율 한마디로 OPT면은 림 근처에서 한 1.5m, 2m 정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아주 림 근처라는 소리인데 그 범위에서 상대팀의 야투율이 56.8% 한마디로 리그에서 상대팀의 이런 골 및 득점을 가장 많이 막은 팀이 뉴욕이었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아까 방금 인디애나가 최근 시아캄, 오비 토핀, 네이스미스, 제일런 스미스, 뭐 터너 다 말할 거 빅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빅윙들이나 빅맨들이 상대팀의 림 공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로빈슨도 없고 랜들도 없지만은 트레이드 이후에는 OPT 내 야투 방어율이 전체 1위 수준이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유타, 샬럿의 이런 리머텍들을 아주 잘 막았다. 최근 2경기 유타를 103점, 샬럿을 92점으로 막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은요 이런 인디애나의 공격력이 조금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디애나도 물론 3점이
그냥 엄청나게 꽂히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일은 또 아누노비도 나올지도 모르고 아누노비가 없는 과정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아누노비도 트레이드 때 넘어왔지만 프레셔스 아치우아도 뉴욕으로 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랜들이 빠지면서 아치우아가 40분, 32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수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최근 한 6경기 정도 기본적으로 한 10점가량 넣어주고 출전 시간 28.8분으로 확실히 많아졌고요. 최근 그리고 랜들이 아웃되고 난 이후에는 아누노비도 없고 이럴 때는 막 40분씩 뛰어. 거의 주전급이에요, 주전급. 야투율도 58.7%면 괜찮고 받아먹기 잘해주고 있고 평균 리바운드가 8.3개. 특히나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3.2개요. 3.2개. 오펜시브 리바운드 3.2개, 디펜시브 리바운드 5.2개. 여기다가 뭐 하텐슈타인도 있고 조시아트도 있고. 제가 조시아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시아트가 그 랜들이 아웃되고 나서는 그리고 또 아누노비도 결장하는 와중에는 최근 3경기 동안 38분을 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10주전이에요. 10주전. 이 친구가 근데 그 기간 동안 평균 10.7점에다가 야투율 5할 나쁘지 않죠. 그리고 3점 같은 건 별론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 허슬이 엄청난 선수입니다. 허슬. 리바운드를 10.3개를 걷어내고 있다. 10.3개. 인디애나가 저번에 피닉스를 공략할 때나 이럴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오펜시브 리바운드였거든요. 그리고 막 앞선 수비로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한다. 상대의 림을 엄청나게 때려댄다 이거였는데 뉴욕 닉스는 그게 안 통한다는 소리지. 방금 말씀드렸던 프레셔스 아치우와 조슈 하트 이런 친구들에 더불어서 뭐 제가 하텐슈타인은 올 시즌 그 로빈슨 대신에 나오면서 경기당 리바운드 막 경기당 리바운드 막 14개씩 오펜시브 리바운드 한 4개씩 걷어내고 있다 이런 점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디빈첸조까지 거의 뭐 2m가량 되는 장신의 선수고 뉴욕이요 이게 기본적으로 강한 수비팀이기도 하지만은 상성도 인디애나한테 괜찮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면이라면은 저는 이거 뉴욕 마헨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피스 대 클리블랜드 가볼 텐데요. 일단 멤피스는 내일 뭐 콘차라든지 이런 친구들 돌아오긴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결장자들이 있습니다. 맨날 결장하는 스마트, 모란트, 베인, 클라크, 라라비아에다가 윙자원 자이레 윌리엄스도 결장 그리고 데릭 로즈랑 루크 캐너드 요즘에 캐너드가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로즈랑 캐너드도 다우풀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제가 멤피스가 이렇게 결장이 많은 와중에서 잘하고 있는 3명 물론 뭐 자잭주나는 맨날 잘하고 빈스 윌리엄스, 루크 캐너드, 다리오 콘차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캐너드는 내일 못 나올 지경이고 콘차는 퀘셔너블 그리고 직전 경기에는 3명이 다 결장을 했다. 캐너드가 그전에 이렇게 결장 길게 하고 있다가 복귀한 이후로는 9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뭐 26분 뛰어가면서 12점 야투율 47%, 3점 46.5%. 멤피스에 원래 있어야 이런 플레이메이커들의 역할을 캐너드가 본인의 강점이 3점 살리면서 잘해주고 있었다. 더불어서 빈스 윌리엄스 직전 경기 결장이었네. 그러니까 캐너드, 빈스 윌리엄스, 콘차가 직전 경기 싹 다 결장이었는데 그 전까지 빈스 윌리엄스는요 경기당 17.4점에다가 야투율 54.2%, 3점 46.7% 한마디로 제대로 된 윙자운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올 시즌의 발견가드 같은 선수죠. 발견가드 같은 선수. 다음에 존 콘차는요 이 친구도 야투율 62.1%, 3점슛 36.4%, 경기당 뭐 28분가량 뛰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기당 뭐 6.7점 이렇게 넣으면서요. 이 친구는 또 수비적인 역량도 좋아요. 그래서 멤피스가 최근 한 9경기 동안 4승 5패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런 친구들의 활약이 말 그대로 이가 없으니까 잇몸을 넘어서 틀리들의 활약이 아주 훌륭했었다. 그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일은 상대가 클리블랜드죠. 클리블랜드는 지금 갈란드도 돌아왔고 모블리도 복귀를 했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돌아왔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클리블랜드는 모블리랑 갈란드도 없었고 미첼까지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벤치 자원들 샘 메릴,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크리스탄 탐슨도 그렇고 딘 웨이드 이런 친구들이 되게 잘해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활약했던 친구들이 주전들이 복귀를 하면서 벤치로 간다. 한마디로 클리블랜드는 주전도 복귀하고 잘해줬는데 벤치까지 터진 상황이다. 오늘 클리블랜드가요 뭐 미첼도 잘했고 하지만은 40점 벤치 포인트가 40점이었어. 40점. 그리고 벤치에 이런 야투율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저는 이제 완성형 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보이는 이거 멤피스는 최근 9경기 동안 득점은 뭐 꼴찌 수준이지만 수비력은 괜찮았다. 클리블랜드는 내일 백투백인데 백투백일 때마다 2승 4패로 안 좋은 편. 백투백일 때 득점은 104점, 실점은 114점 이런 식으로 백투백일 때는 사실 안 좋았던 클블이긴 한데 최근 12경기 동안 클리블랜드가 11승 1패인데 득점 120.2점으로 전체 7위. 공격도 좋았었고 실점 면에서는 103.6점밖에 실점 안 할 만큼 아주 훌륭했다. 클리블은 말 그대로 최근 11승 1패 기간 동안 굉장히 훌륭했다는 건데 근데 기준점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멤피스가 요즘에 뭐 빈스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잘하고 있다고 한들 내일은 또 캐나드도 없고
콘차도 결정할 수도 있고, 사실은 얘네가 나온다고 해봤자 클리블랜드한테는 체급상으로 조금 밀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클리블랜드 5.5면은 마인 보고, 그리고 219.5면요 양팀 다 사실 되게 언더팀이거든.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득점력도 좋은 편인데 멤피스는 일단 언더팀이고, 클리블랜드의 수비력은 말할 것도 없고, 뉴욕 다음 가는 수비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적상으로는 저는 클리블 마인에다가 언더 쪽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타 대 필라델피아 예측을 해볼 텐데, 내일은 필라델피아의 엔비드가 결장이 오피셜이 떴죠. 필라델피아는 내 엔비드가 없는데 제가 밑에 적어놨죠. 엔비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필라델피아의 경기력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뭐 유타는 대단한 거 없어요. 유타도 요즘에 사실은 조금 흔들려. 얘네가 리그 최고의 공격팀으로 거듭나고 막 그랬었는데, 유타가 최근 7경기 동안 2승 5패입니다. 2승 5패. 다소간에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유타가 원정 경기가 6경기였어요. 그래서 무튼 유타가 이 기간 동안 뉴욕도 만나고 한창 좋은 모습의 브루클린이라든지 뉴올리언스, 휴스턴, 오클라호마 이런 팀들 만나면서 조금 빡센 상대를 만나거긴 했지만은 어쨌든 최근 7경기 유타는 2승 5패로 조금 저조했었고, 그 기간 동안 득점력은 전체 4위, 야투리나 3점슛 같은 게 이렇게 순위가 낮은데도 17등, 20등인데도 득점은 4위다. 한마디로 템포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고, 반대로 실점은 130점 가량 실점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7경기 동안 평균 가장 많은 실점 두 번째고요. 아마 1위가 레이커스일 거예요. 어쨌든 유타는 한마디로 최근 7경기 250점 가량이 쳐나는 오바팀이라고 할 수가 있다. 더구나 내일은 유타가 홈이죠, 홈. 그래서 저는 내일 유타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도 홈이랑 원정 차이도 많이 심한 팀이기도 하고, 올 시즌 홈에서는 15승 6패, 원정 9승 19패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차이도 어마어마한 팀이고, 뭐 여전히 이런 득점 기조 같은 거 이런 것들 훌륭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유타는 좋게 보고요.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사실은 맥시도 그렇고 해리스도 출전 유무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엔비드가 있고 없고를 보여드릴게요. 올 시즌에 엔비드가 없는 경기가 거의 한 10경기가 넘거든요. 엔비드가 없을 때 필라델피아가 평균 득점 113.8점, 위아래 이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득점, 야투율, 3점슛,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상대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비력. 상대팀한테 엔비드가 있을 때는 111점을 허용하고 46%로 야투 허용하고 33.8%로 야투 3점슛 허용한다 이건데, 엔비드가 없으니까, 내일도 엔비드가 없으니까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득점력이 8점이 감소하고 야투율 4% 감소, 3점도 4% 감소.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많이 반감이 되는 모습이고, 실점 4.6점 증가, 야투율 2%, 3점은 거기서 거기. 공수 양면에서 엔비드가 없으니까 하락폭이 눈에 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저는 뭐 이거는 예측이 좀 쉬웠어요. 그냥 유타가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 상대로 홈에서, 왜냐면 홈에서는 또 상대팀이 또 적응력에도 문제를 겪기 때문에 유타가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3.5면은 마인 할 수 있을 것 같고, 233.5면은 좀 오바 페이스를 할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유타 경기는 오바 보는 게 맞으니까 필라델피아의 득점력이 좀 걱정되긴 하나 저는 233.5면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이 최근엔 이렇게 안 좋은 편이긴 해요. 웨스트햄이 최근에 안 좋은 편인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EPL만 볼게요. 중간중간에 있는 다른 것들 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선 FA컵만 하고 있기 때문에 EPL이 휴식기에 들어가서 최근 10경기 기준 EPL이 리그에서만 6승 3무 1패, 같은 기간 동안 승점이 21점이거든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EPL 모든 팀 가운데 웨스트햄이 벌어들인 승점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 부분 1등은 리버풀이 24승점을 가져갔는데, 웨스트햄은 이 기간 동안 21점을 가져갔습니다. 훌륭한 성적이죠. 다만 아까 살짝 봤다시피 요즘에 웨스트햄은 FA컵도 치르고 막 하면서 조금 뭐 제동이 걸리긴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 본머스는 어땠냐? 본머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본머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6승 1무 3패, 그러니까 승점 19점으로 얘네들도 많이 벌었어, 최근 10경기 동안은. 그래. 본머스도 그렇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폼이 좋다. 다만 본머스도 괜찮았는데 토트넘이랑 리버풀이라는 리그 내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약간 이렇게 패배 수렁에 빠지긴 했으나 여전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 시즌에 페널티킥을 포함해가지고 본머스가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2위입니다. 2위.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허용했던 게 노팅엄 포레스트인데 11실점으로.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이런 실점을 했던 게 본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조금 눈에 들어오던데, 아무래도 웨스트햄에는 제임스 워드 프로즈가 있잖아요. 이 워드 프로즈가
그 올 시즌에 모든 선수들 가운데 세트피스로만 만들 찬스가 28번이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직접 프리킥이나 간접 프리킥에서 정확한 이런 모습, 뭐 코너킥, 페널티킥 등등 다 해가지고 워드 프로즈가 세트피스로만 상당히 많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본머스는 세트피스에 다소간에 취약한 팀이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그냥 이 경기는 저는 예상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울버햄튼 대 메뉴는 더 없어요. 얘네는 얘기할 게 더 없는데 일단은 울브스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달리고 있다. 뭐 리그나 FA컵 다 포함해가지고 FA컵까지 해도 최근 7경기 이렇게 7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 4승 3무로 좋고요. 중간에 있는 이거 그 연장전에서 뭐 승리한 거 이런 것도 그냥 무승부로 치면은 4승 3무입니다. 4승 3무. 뭐 메뉴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다. 요즘 들어서 이제 회의론도 그 리그에서 골 좀 넣기 시작하더니 그 전보다는 괜찮아졌고 마커스 레시포드도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득점 좀 해주고 있다. 원래 메뉴가 올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공격수들의 이런 골 기근이 엄청 문제였는데 그나마 요즘 들어서는 회의론도 그렇고 레시포드도 조금 터뜨려 주곤 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메뉴의 2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2월달로 접어들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EPL에서 2월달에만 22경기 무패행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이게 써있어갖고 갖고 왔는데 최근 한 4년 5년 정도 2월에는 무패였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반전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일정상으로는 울브스, 웨스트햄, 아스톤빌라, 루튼타운, 풀럼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극악의 난이도다 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메뉴의 2월도 한번 생각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은 안 할 것 같고 저는 오늘 축구는 별로 마음이 안 가가지고 라리가 한번 보면 딱 한 경기 있거든요. 저는 이 경기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분이 헤타페가 사실 되게 잘했었어요. 헤타페가 리그에서 홈에서만큼은 오늘도 홈경기죠. 헤타페가 홈에서만큼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11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었다. 이런 원동력에는 보르하 마요랄이라든지 이제 메이슨 그린우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보르달라스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헤타페가 그 시즌에서 이제 강등권에 처해 있을 때 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강등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보르달라스 감독을 선임을 했었거든요. 보르달라스 감독이 딱 이제 부임하자마자 작년 이제 5월이니까 시즌 막바지잖아. 보르달라스 감독이 부임하고 헤타페 이런 홈 무패행진이 시작된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보르달라스 감독이 과거 뭐 비아레알 감독으로서도 잘했었고 발렌시아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았었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이강인 선수 지도했던 감독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감독인데 헤타페 와서 팀을 구해낼 만큼 좋은 활약이라든지 올 시즌에도 꽤나 좀 잘했었고 특히나 홈에서는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왔다. 6승 3무 1패? 올 시즌 승점 29점인데 홈에서만 승점이 그럼 21점이니까 한마디로 헤타페는 굉장히 홈에서는 이런 경쟁력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이제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단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습니다. 보면은 올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이렇게 패배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챔피언스 리그나 뭐 리그 코파델레이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거 중간에 패배 하나 있는 거 이거는 연장전 가갖고 패배한 거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친다면은 최근 24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입니다. 24경기 연속으로 19승 5무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벨링엄도 복귀를 하고 발베르데라든지 추아멘 이런 친구들이 아마 선발로 올라갈 거다. 그런 피셜도 나오더라고요. 또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니까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들 이걸 한번 좀 볼게요. 리그로만 볼게요. 리그로만. 햄무 4경기 연속으로 햄무로 이렇게 어려운 승리를 거두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됩니다. 일단 보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만한 게 양 팀의 맞대결. 저는 이제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레알 마드리드가 여기 보시면 왼쪽이 홈팀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게 홈팀이고 오른쪽이 원정팀인데 레알이 헤타페한테 홈에서는 15연승 중입니다. 15연승 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레알이 헤타페한테 홈에서는 15연승 중이야. 무패도 아니고 그냥 모조리 다 이겼어. 2009년부터 헤타페한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선 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은 원정이잖아요. 원정에서는 최근에 뭐 작년에 1승 한 적이 있긴 하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또 졌었고 비겼었고 그 전에도 보면은 이겼지만은 그 전에 또 비겼었고 이런 식으로 최근 5경기 동안 헤타페 원정 가서는 2승 2무 1패 그렇게 막 대단히 자랑할 만한 성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헤타페가 올 시즌 이 메이슨 그린우드의 임대 활약이라든지 여기다가 더해지는 보르하 마요랄의 폭발적인 활약 보르하 마요랄이 헤타페의 전반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 이제 로베르토 솔다도가 가지고 있던 구단 전반기 최다 득점 기록을 보르아 마요랄이 갈아치웠다. 다만 이 경기는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야 헤타페 대 레알 그래도 레알이 앞서겠지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레알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보는 근거 중에 하나로 또 얘기할 만한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보르달라스 감독 말씀드렸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라리가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뭐 중간중간 뭐 코파델레라든지 이런 데서 이겨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르달라스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는 리그에서는 12경기 2무 10패 12경기 동안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뭐 레알이 만약에 이긴다면은 최근에 이런 그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뭐 햄무 흐름도 그렇고 헤타페가 까다로운 상대라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레알이 승리한다면 햄무 정도일 것 같고 저는 그거에 앞서서는 사실 저는 헤타페 프렌 쪽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바랑 같이 오바를 보는 건 레알이 요즘에 또 극장골도 많고 2대1로 신승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 경기는 좀 고배당 노리기에 적합한 경기지 않나. 저는 레알이 이기더라도 마헨을 하는 그림까지는 안 볼 것 같고요. 레알의 일반승도 1.43밖에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저는 안 가고 이렇게 이 경기 오늘 해외 축구 하나 갈 건데 저배당 1.43짜리 그냥 그런 거 가기에는 헤타페도 만만치 않은 팀이고 물론 뭐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뭐 헤타페 프렌이라든지 오바라든지 나는 더 많은 배당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레알이 좀처럼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분들은 레알의 햄무 같은 거 가셔도 괜찮아 보입니다.